32번입니다. 자,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관련된 부분과 앞에 수요 공급의 균형에 관련된 내용이 혼합적으로 나오면서 수요 공급 가운데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파트로 왔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탄력성 파트를 수험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했던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에 변화하는 말이고 가격에 민감하다는데, 민감하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거고, 그래 가격을 변화시킬 때 수량이 많이 움직이면 탄력적이고 수량이 적게 움직이면 비탄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식은 수가다.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가격이고 1일 때는 단위 탄력적, 0일 때는 완전 비탄력 수직, 무한대일 때는 완전 탄력 수평,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배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2번이에요. 틀린 것. 자, 1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예,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개론은 탄력과 비탄력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 앞과 뒤에 쭉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세금 부과에 의해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는 거니? 왜곡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반드시 시장에 효율적으로 물건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장편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왜곡이 생겨갖고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손실은 손실이 많다는 건 왜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적다. 왜 그러냐면 비탄력은 수량 변화가 적어요. 적다는 건 왜곡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도 적다, 이 이야기예요. 다시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반드시 경제적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긴다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경제적 순손실은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적고 손실도 적다. 왜 왜곡이 적냐? 비탄력이라는 건 수량 변화가 적기 때문에 왜곡이 적다. 그래서 손실도 적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는 거니? 만약에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땅이라는 것은 부증성이고 부증성은 완전 비탄력이 돼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왜곡이 하나도 없는 것이 돼요. 그래갖고 경제적 손실도 안 생기면서 가장 바람직한 세금이 된다. 그래서 땅에다만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책편에서 마지막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정책과 연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로 나중에 정책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손실은 비탄력적일수록 적고 왜곡도 적다. 왜 그렇다고요? 수량 변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33회 때 이 문장 꼭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상승한다. 자, 이 지문은요, 수요 공급과 탄력성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둘씩 나눠서 봐야 되는데, 물론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수요가 증가하면은요,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살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량 변화가 적어요. 살 사람 많은데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2번이 어떤 케이스냐면은 저기 공급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살 사람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2번이 꼭 기억합니다. 공급이 비탄력이다. 그 물량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올릴 때 막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가 생긴다. 더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더 다는 것.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용도를 변경하는 법규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법규가 많다는 것은 규제가 많다는 거고, 규제가 많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다. 그래서 수량 변화가 많다. 그러면 탄력이고, 수량 변화가 적다. 그럼 비탄력이에요. 규제가 많으면 수량을 많이 못 만들어서 비탄력이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은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를 했대.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모두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한 거 기억납니까? 예. 그럴 때 증가 그러면 양이 같은 방향이면은요 가격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양이 반대 방향이면은 양이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양동과 X. 양이 같은 방향일 때는 가격이 X.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양이 반대 방향일 때는 양반 X. 양이 반대면 양을 알 수 없다. 자, 앞에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요.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그럼 양은 증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알 수 없다? 가격이 알 수 없어요. 근데 양이 반대입니다. 수요가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되면은요 양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해갖고 4번에 가서 모두 증가를 할 때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증가폭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공급이 많으면 원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두 개 같으면은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을 때는 가격이 일정, 가격 불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좀 어려운데 다시요. 증가는 무조건 양이 증가고, 같은 방향일 때 가격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증가폭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4번은 맞다. 그 다음에 5번, 곡선상에서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 의사와 능력을 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바로 이런 것을 유효 수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유효 수요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투기도 유효 수요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 해가지고 5번도 맞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종합적이다 보니까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틀린 거 됐어요. 자, 1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한다.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죠. 근데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맞다. 다시요. 증가는 양은 무조건 증가다. 그런데 뭐가 알 수 없다? 가격이 알 수 없다. 예. 만약에 양동과 X, 양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양동과 X, 양반 X, 양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양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요. 양, 동, 가, X, 양이 같은 방향일 때 가격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양반, 양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양이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양동과 X, 양반 양 X, 예, 꼭 기억하고, 예, 꼭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수요의 탄력성이 완탄이 돼, 완탄. 완탄이라는 건 수평이지 않습니까? 수평이면은요, 무조건 가격 일정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양은 증가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완탄 그러면 가격 불변 보고, 남은 거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 이렇게요. 예.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상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일 때는 곡선상, 가격 외는 곡선 자체.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건 자기 물건을 말하고 법칙에 의한 것만. 그래서 말하자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올라간다. 이 경우만.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3번은 맞는 말. 4번. 수요에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자, 탄력적이라는 말은 누웠다라는 거. 누웠다라는 것은 수량 변화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은 더 그렇는데 탄력적일 땐 수량이 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덜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비탄력일 때 가격이 더고, 그러니까 비탄력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많고, 탄력일 때는 그림이 누워서 수량 변화가 많습니다. 다시요. 탄력일 때는 그림이 누워서 수량 변화가 많다. 그럴 때 비탄력일 때는 그림이 서 있어서 가격 변화가 많다. 비탄력일 때는 가격에다 더, 탄력일 때는 양에다가 더 해야 돼요. 그런데 4번은 틀렸다 하자는 거예요. 5번. 주택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맞다 이거죠. 그래서 개론에서 단기는 수량 변화가 없는 기간이고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나 비탄력까지 봐주자. 장기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수량의 변화가 있는 기간이고 탄력이다. 자, 그런데 생산기간이 장기다라고 할 때는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많이 못 만들어서 비탄력이고, 관찰기간이 장기다라고 할 때는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탄력이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고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 더 덜 이야기를 체크포인트로 확인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이야기예요. 근데 완전 탄력 그러면 수평을 말하는 거고, 뭐가 일정이에요? 가격이 일정이죠. 완전 비탄력 그럼 수직을 말하는 거고, 양이 일정이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 그러면 딱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 일정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완전 비탄력 그럼 수직을 말하는 거고, 양이 일정이다.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공급의 증가는 양은 증가고요. 공급의 감소는 양의 감소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증가는 양은 증가고, 수요 감소는 양의 감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이 일정이니까 공급 증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왜? 매물이 많아서. 공급 감소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매물이 적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증가는 살 사람 많으니 가격 올라가고, 수요 감소는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탄력과 비탄력일 때, 이제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할 때, 탄력과 비탄력은 뭐냐면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불변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탄력과 비탄력은 덜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탄력은 그림이 누웠기 때문에 양에다가 덜을 붙인다는 거. 비탄력은 그림이 서 있기 때문에 가격에다 덜을 붙인다는 거. 그래서 비탄력 그러면 가격에 더, 탄력일 때는 그림이 누웠기 때문에 양이 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탄력일 때는 가격은 덜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비탄력일 때는 양은 덜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연습을 합니다. 탄력은 누웠기 때문에 양에다가 더, 비탄력은 그림이 서 있기 때문에 가격에 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뭐가 돼요? 증가하고.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해서 수요 공급과 탄력과 비탄력을 같이 연결해서 푸는 문제로 가장 이제 개론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한 번만 터득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꼭 시험에 나오는 파트니까 꼭 이 지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자, 이렇게 문장을 읽는 과정에 전체 수입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아, 이거 수입이다, 탄접이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수입 그러면 탄접이고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총 수입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일 때, 탄력일 때 고가다, 비탄력일 때 저가다.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이 감소가 되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은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이죠. 예.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은요. 비탄력이라는 건 손님들이 덜 움직이는 거예요.
비싸도 온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체 수입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소한다 했거든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입 그러면 탄접이고 이렇게 보고 1보다 작을 때는 비고해야 되는데 이건 감소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자, 대체재가 있다. 그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바꾼다는 건 수량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 없으면 비탄력. 용도 전환이 잘 되면 탄력, 안 되면 비탄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용은 탄력이고 상업용, 고업용은 비탄력이다. 그래서 2번도 X.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이다 하자는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자, 이 지문은 맞는 건데, 자, 우리 부동산학 시험을 놓고 보니까 점점 경제학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 3번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탄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호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은요, 이제 일정한 점에서의 탄력성을 말하는 거고, 이게 점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포인트로 그림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일반 탄력성과 다르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점에서의 순간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이거 미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은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크포인트로 확인하겠어요. 4번.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는 완전 비탄력, 장기는 탄력, 생산기간이 장기는 비탄력, 관찰기간이 장기는 탄력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기는 완전 비탄력 해야 돼요. 근데 틀렸죠. 반대로 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5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X. 용도 전환이 잘 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바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량의 변화인데, 이걸 이제 그 가격에 따르는 미세한 변화를 우리가 점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할 때 각 점에서의 순간의 미세한 변화를 미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 이 점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는 경제학 시험이기 때문에 점탄력성을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 구하는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 가운데 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K점에서의 탄력성은 OC, 여기 이것과 그 다음에 CB, 그래서 여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운데 점이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이 K점에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요, 여기와 여기를 말하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돼요. OA와 AB가 되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되고,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고, 밑에는 탄력성이 1보다 적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탄력성을 말하는 거고, 가운데 점은 탄력성이 1이 되고, 위에는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밑에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문에서 3번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하향 선분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지문에서 이런 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하는 거 1이라고 했어요. 이거 직각삼곡선 아닙니까? 그러면 직각삼곡선에서의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르다, 같다? 이거는 같다가 되는 거죠. 각 점에서는 탄력성이 다 1이 되는 거예요. 직각삼곡선이라는 것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곡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비례 곡선을 말하는 거고, 직각삼곡선에서는 탄력성이 1일 때는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같다.
아까 우하향하는 선분에서의 탄력성과 다르다는 것. 직각삼국 주었을 때는 탄력성이 같고, 그리고 직각삼국선에서 각 점에서의 총수입은 일정이죠. 말하자면 이 점에서의 총수입은 이면적, 이 총수입은 이면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총수입이 일정한 점을 연결한 선이 직각삼국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번 우하향하는 선분에서 탄력성은 각 점마다 다르다 이렇게 풀고, 그러나 직각삼국선으로 주어진다면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같다. 직각삼국선에서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같다. 이 문제. 그리고 각 점에서의 총수입은 뭐가 된다? 일정하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이번 33회 문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